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가 지금 언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게 되는데 3명의 후보자 중에 이승엽 변호사가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한때 사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해 충돌 아니냐, 헌법재판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거 가지고 단정해서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헌법 소원이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거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해 충돌을 미리 전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게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헌법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부분,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청취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마치 지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도 또한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인사를 할 때 하마평에 일단 올려놓고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좀 판단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지명을 한 것처럼 전제를 해놓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전에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던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이나 당사자를 변호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법제처장이 임명을 했고 또 윤 전 대통령하고 이 동기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형식적인 측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임기 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잖아요. 이전 윤석열 정권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대비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또 출발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번 발목이 잡히거나 또 비판을 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정권 초반에 국정운영 동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3명 중에 2명이 이제 후보자로 지명이 되게 될 텐데 3명 중에 2명이라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 대통령실에는 이승엽 변호사를 명단에 끼워 넣었을까?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럼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신임하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법의 위반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이해 충돌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게 좀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그 도리에 맞는 것이냐, 이런 쪽에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런 논란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분 차라리 민정수석 시키면은 대통령실 참모니까 그게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헌법재판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이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진영을 떠나서 오로지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주는 그러한 권한과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분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계속 시비가 걸릴 거예요. 신뢰성 시비, 정당성의 시비 계속 걸릴 겁니다. 못하러 그렇게 여러 가지 비판과 흠을 자초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변호인이라 안 된다, 지나치다, 대통령실 어떤 부분이 이해 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웃겨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완규 법제처장 집권 초기에 법제처장으로 임명할 때 본인들이 어떻게 비판했냐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훈 인사 아니냐 하면서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인가 이렇게 추천을 했을 때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식의 또 비판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비판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임 정권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임 정권에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권의 지지율도 올리고 끝나고 나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인 거지. 쟤네들 저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러면은 정권 교체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방송 보시면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정상이 너무 애정어린 비판을 하시니까요. 아마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간절한 하는데요. 외침을. 네, 참았던 비판을 여기다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전 공감하고요. 굳이 왜 이렇게 지금 집권 초에 이렇게 인사를 해서 잡음을 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권한대행이 지명을 할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그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대통령 몫을 그냥 본인이 권한대행이 그냥 지명을 해버렸어요. 그 이제 소동을 한번 우리가 겪었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대통령 몫에 대한 것에 대한 좀 평가를 더 많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승엽 변호사가 헌재 연구관 경력도 없고 뭐 헌법학자 못지않게 뭐 그 나름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있어 보여요. 또 능력이 없다는 비판을 또 거의 언론에서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능력 부분하고 형식적인 절차의 공정성에 독립성을 어떻게 보정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8회 만에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한 거 보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형식적인 것들을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그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거든요. 역시 이승엽 변호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건들을 독립성이라고 하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춰주지 못하면 헌법재판관으로서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하고 상관없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목소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는 대통령실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발언에 뭘 반박하신 거예요? 저 똑같은 대통령 얘기했는데. 목소리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런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부분 비판한 제가 건 듣기로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부분과 지금 이승엽 변호사와 꼭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불만족스러워하시는 네, 장수장님 말씀에 한 뭐 5, 60%는 공감한다는 많은 뜻이에요. 부분은 다만 공감하셨습니다. 예, 100% 공감하셔야죠.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끝까지 이런 좋은 분위기로 가주시고요.